수면이 실제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많은 연구들이 수면 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으면 6시간보다 더 이상 많이 자는, 그러니까 잘 자시는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6시간 미만의 수면을 가진 분들이 인지 기능 저하가 생길 가능성이 무려 2배 이상 높다고 그러고요. 가장 유명한 저널이죠.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무려 8천여 명의 환자를 35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수면 시간과 치매 발병률을 비교 분석을 했더니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하는 분들은 치매 위험률이 무려 30%나 증가했다고도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저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만 뒤척거리고 잠을 잘 못 자도 그 다음에 활동할 때 그냥 하고 머리 띵하고 네, 맞아요. 며칠 연거푸 잠을 못 자면 집중력 떨어지고요. 기억력 감퇴되고 이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요. 우리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라고 해갖고 잠자는 시간마저 쪼개가면서 이제 일 중독자라고 불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노년기에는 치매를 앓았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봐보면은 우리 영국의 이제 처칠이죠. 네, 총리였던 처칠, 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치질로 노년기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할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요즘 치매에 걸렸다. 네, 치매에 맞아. 걸렸다. 아까 전에 제가 치질이라고 그랬었나요? 그렇죠. 네. 치매입니다. 치매. 네. 치매입니다. 네. 그 전문이라. 보통이다 보니. 만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브루스 윌리스 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아요.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액션 영화의 한 획을 그은 분인데 맞아요. 늘 건강해 보였는데 그렇죠. 그런 분도 치매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맞아요. 브루스 윌리스 하면 저희 나이 분들 옛날에 그 다이하드라는 영화 시리즈. 아, 이분 형사로 나오면서 정말 죽지 않아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분도 올해 초에 브루스 윌리스의 가족들은 SNS에 성명을 내면서 어떤 내용이냐. 브루스 윌리스가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1년 전에 실어증 증상 때문에 영화계를 이제 은퇴를 했지만 이미 2020년부터 연기가 조금 어색해지고 발음이 좀 어눌해졌다라는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치매의 경우에 옆에서 돌보는 분들도 참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내도 심경을 토로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브루스 윌리스의 간병 중인 아내 엠마는요, 지난 9월 토크쇼에 나왔는데요. 그때 남편의 병 간호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브루스가 이제 그 질문 내용이 브루스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알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좀 힘들다. 간병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죠. 실제로 그녀는 치매는 진단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도 힘이 들다. 사람들이 치매는 가족병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 환자가 좋지 않으면 가족도 굉장히 힘든 병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의견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치매하면 다 알고 있는데 방금 그 전두측두엽 치매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치매와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른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치매 대부분이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약 70% 정도 되고요. 전두측두엽 치매가 약 5에서 한 10% 정도의 이제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두측두엽 치매는 이름 그대로 뇌 전두엽과 측두엽에 발생한 치매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뇌 속에 있는 단백질이 뇌 세포의 이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면서 발생하는 이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증상이 보통 이제 실어증이나 혹은 폭력성이 증가하거나 이런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발생하는 연령이 일반 치매보다는 한 평균 한 58세 정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두, 축두엽. 네. 이게 여기쯤에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어증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여기 전두축두엽 이 치매는요, 실어증이랑 말씀하신 이상행동 요 두 가지가 가장 특징적인데요. 근데 우리가 실어증만으로는 사실은 이걸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어증은 뭐 뇌졸중이라든가 뇌종양 그리고 우리가 교통사고 이런 거 나면서도 실어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행동으로 더 감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상행동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주변 사람을 막 의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이제 대로나 이런 데에서 소변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더러운 거랑 깨끗한 거 이런 게 구분을 잘 못하신다든지 이런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